네, 어제 오후 안산 대부도에 있는 배수로에서 하반신만 있는 시신이 발견됐답니다. 남성으로 추진되는 시신이라고요?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일 날 오후 3시 50분쯤에 관광객이 관광을 하다가 예. 웬 그 남성 하반신을 발견한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허리 아래쪽이 분리된 상태로 예. 유기돼 있었는데 이불에 말아서 마대자루에 담긴 상태로 발견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신고를 했는데 현재 지금 일주일 이내로 안산 단원경찰서에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인근 간할서에 특이한 실종 신고가 없는데 어허. 최초의 변사 사건이 나면 검시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의사가 소견은 아마 2, 3일 정도밖에 안 된 것 같다. 유기된 지. 살해돼서 유기된 지. 그래서 부패 정도를 봤을 때. 그래서 지금 비상이 걸려서 아침부터 지금 900여 명이 10개 중대 동원해서 수색을 하고 있고 어제 저녁에는 안산의 그 전담팀이 100여 명 동원해서 밤새 수색을 했는데 예. 상반신을 찾아야 이 어떤 아이고. 인과관계에 따져서 수사의 단초가 되기 때문에 전력 지금 수색을 하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참 이게 뭐 하반신 발견되고 상반신을 찾아야 된다. 이게 상당히 잔혹한 그 강력팀장이셨으니까요. 이런 사건은 보통 어떤 식으로 수사합니까? 예, 보통 이제 하반신만 가지고는 어떤 문신이라든가 흉터라든가 이런 특징이 있어야 되는데 없을 경우에는 상당히 난망하죠. 그래서 수배 전단을 뿌리고요. 그다음에 실종 신고를 또 대조하면서 수사하고 그다음에 DNA를 의뢰해서 실종 신고된 그 유족 피해자들하고 대조를 합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수사 관계를 찾는데 지금 이 안산 특히 시아오나 이 대불 배수로 여기에 지금 왜 이런 유기 사건이 많냐면 예. 사실 바다와 접해 있고 2014년도 머리 없는 시신 또 2015년도에 김하일의 그 시신 훼손 사건 유기 예. 사건이 발생을 했죠. 예. 100만 제곱미터의 습지가 있고 강활한 습지죠. 그다음에 야간이 되면은 인적이 끊기고 또 배수를 통해서 범행을 은폐하기 좋은 시신을 유기한 게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는 이런 이점 때문에 여기서 자주 이런 끔찍한 유기 사건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예. 게다가 상반신 하반신을 뭐 절단을 했다면 이거는 강력범죄고 뭔가 원한이 있거나 뭐 이런 걸로 좀 가야 그렇습니다. 가야 이 이제 치정이라든가 아니면 또 어떤 그 금품을 노린 그런 범행이나 아니면 원한 관계가 이제 심하죠. 이렇게 잔혹하게 시신을 훼손 분리 유기하는 경우에는 예. 원한이나 치정이 보통 주류를 이루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에 지금 상당히 놀라운 그런 상황 때문에 수사를 아주 치밀하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오후에 이제 국가수에 부검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상반신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이라든가 그다음에 한국인이냐 아니면 또 동남아 쪽 그 근로자냐 이것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데 특히 이쪽은 80%가 중국 동포고 나머지는 베트남, 필리핀, 태국, 파키스탄 뭐 이런 쪽 근로자들이 많은 근로자들이 많거든요. 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지금 현재는 난망한 수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상반신 못 찾으면 수사 어려운 건가요? 물론 그 실종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DNA 대조를 해서 수사에 또 급진전 또 제보를 통한 그 수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 하기 때문에 이 사건은 빨리 해결이 돼야 되는 게 사실 지역 주민들뿐만이 아니라 어떤 범죄에 대한 트라우마가 국민들 사이에 생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수사가 빨리 사건 해결이 돼야 되고 사실 7, 8년 전만 해도 이런 사건이 나면 언론이 대서특필했거든요. 예. 사회 전반적으로. 근데 워낙 요즘 이런 시신 훼손 유기 사건이 많으니까 좀 무뎌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도 관심 가져주시고 조만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실종 신고나 제보를 해주시면 수사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 방주제에다가 시신을 갖다가 유기를 하는 걸까요? 그 부분에 네, 제가 앞에 공통된 말씀을 이유가 드렸지만 있습니까? 네. 이제 특히 방조제 일대 여기도 지금 안산 그 대부도 불도 방조제 배수로 있거든요. 예. 자, 우선 야간 같은 경우에는 인적이 끊기면서 감시가 안 되는 지역이고 여기 인공 습지 지역이 한 100만 제곱미터 정도 되고요. 광활합니다. 그리고 이제 배수로에 시신 유기를 해버리면 바로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의 범죄가 노출이 안 되고 또 은폐가 쉽고 이런 이유 때문에 아마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보다 더 이곳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사고 소식 지금 짚어봤는데요. 사실 일반인들 입장에서도 아니 뭐 변호사님도 사건 뭐 담당 뭐 하셨으니까요. 이런 강력 사건 보시면은 좀 많이 좀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앞에서 팀장님이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마 이 사건의 그 보도를 접하신 모든 분들이 예. 이렇게 끔찍한 사건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에서 우선 공포심이 우선 하나 일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미제 사건으로 남을까봐 좀 걱정이 되기는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어떤 제보가 오든지 아니면은 그 상반신의 시체를 찾아서 빨리 사건이 해결되기는 바랍니다. 예. 미제 사건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시신을 유기한 경우에 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사실 시신 유기 사건 같은 경우는 거의 만약에 10건이 발생을 한다면 9건 정도는 해결하거든요. 예. 그런데 나머지 이제 한 건 정도, 쉽게 말하면 한 10% 정도가 미해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근데 대다수 잔혹한 이런 그 시신 훼손 유기 사건은 대부분 치정이나 그다음에 원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살해를 하고 내 스스로 발각이 되지 않는 범행 때문에 시신 훼손 유기를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나 결국은 대다수 안전범죄가 없기 때문에 체포가 되는 경우가 거의 90%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백기종 팀장님, 임방걸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